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국민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입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 통일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 만큼 해당 사항이 2026학년도 입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대학교의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그리고 2026학년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아무래도 2026학년도 국민대학교에서는 기존 서류 100%의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사라지고 논술 전형이 신설된 것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논술 전형이 입결은 따로 다루지는 않는지라 전형 구성 자료에는 없기는 한데 이를 제외하고 보아도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폐지되면서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및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의 선발 인원이 늘어난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메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으로 통일이 되었으며 이는 숙명여자대학교의 2025학년도 전형 변화와 비슷한 양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전이 숙명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서류형 면접형으로 양분해 두었던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면접형 전형으로 통일할 시 우선 기존 서류형 전형에서보다 입결이 어느 정도 내려가기는 합니다. 면접이 영향력으로 인해 내신을 극복하는 수험생들이 많다는 전형 구성상의 특징도 있고 주로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적정에서 안정카드로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상향카드로 지원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 안정카드로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쓰곤 했는데 이제 해당 전형이 사라지고 면접을 필수적으로 봐야 하면서 안정카드니까 쓴다 이런 느낌보다는 상향에서 안정지원금 모두 국민대학교에 진짜 지원하고 싶은 수험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이라 보입니다. 기존에는 숭실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국숭세단 라인에서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모두 운영하던지라 선택권이 있었는데 이제 2026학년도에 국숭세단 라인에서는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세종대학교 학생부 종합 세종창의인재 서류형 전형 및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국대학교가 경기권이기도 하고 국숭세단 라인 중에서는 선호도가 좀 밀리는 터라 인서울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세종대학교 학생부 종합 세종창의인재 서류형 전형 정도가 유일한 선택지인데 또 190명이라는 소수 인원만 뽑기 때문에 국숭세단 라인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에 관심이 있다면 웬만해서는 면접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라 보입니다. 면접을 보느니 차라리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틀어버리겠다 하시는 수험생들은 그럴 수 있기는 한데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기로 선택한 것도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인지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부담을 느껴서든 학생부 교과전형에 지원할 내신이 안 된다고 파악해서든 이유가 있을 터이니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틀기는 애매할 수험생들이 대다수이니 말입니다. 또 건동홍 라인에 더 상향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서류형 전형은 없고 면접을 준비해야 하니 국중재단 라인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그냥 면접을 열심히 준비해야겠다고 마음가짐을 세팅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물론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서류 100%의 전형이기는 한데 해당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군이 결이 좀 다릅니다. 다음은 국민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속 주요 변경사항 공지 부분입니다. 앞선 전형 구성 비교 자료를 다루며 말씀해드렸듯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폐지되고 논술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논술 전형은 긴 주관식 서술이 아니라 단답식의 약수령 논술인 만큼 인서울을 희망하지만 내신이 아쉬운 수험생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에서는 무전공 모집 단위를 개편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인문 자연계열에서 미래융합 전공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A, B로 나누어서 자유전공 및 미래융합 전공을 따로 선발합니다. A, B로 나눈 것은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A는 인문계열, B는 자연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전공과 미래융합 전공의 차이는 두 전공 모두 2학년에 진급할 때 전공을 선택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유전공 입학 시에는 언제든지 전공을 변경할 수 있어도 미래융합 전공의 경우 1회만 변경 가능하다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 자유전공이 독특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에서는 미래융합 전공처럼 전공 선택의 기회를 한 번 주는 것이 보편적이라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어찌 보면 자유전공학부 선발 인원이 100명 더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합 5에서 2합 6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원래도 자연계열은 2합 6의 과학탐구 제한 조건이 있었고 인문계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자연스럽게 입결도 상승될 것이 전망됩니다. 꾸준히 말씀해드리고 있지만 올해 세종대학교 무전공 모집 단위 정도를 제외하면 국숭세단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합 6으로 통일되어 병행 지원이 용이해질 것이고요. 다만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폐지에 따라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의 모집 인원이 늘어나서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난
모집 단위들의 경우 입결 상승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효과가 있을 터이니 본인이 지원할 모집 단위의 전형별 선발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기존의 3대1로 면접을 보았는데 2대1 면접을 보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흡수하며 선발 인원이 늘어난 만큼 전형 운영에 있어 들어가는 자원을 어느 정도 줄일 필요가 있었겠죠. 다음은 이 팀장이 국민대학교의 3개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이며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를 의미합니다.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의 경우 2025학년도에 비해 선발 인원이 1명 줄어든 소프트웨어 학과 정도를 제외하면 전체 전형 선발 인원이 늘어난 만큼 모두 세부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이 늘어났거나 그대로입니다.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의 경우 전형 전체 선발 인원은 늘어났지만 오히려 선발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들도 꽤 보입니다. 특히 법학부는 무려 7명이나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으니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사항과 함께 생각했을 때 입결이 확 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눈치 싸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드린 무전공 모집 단위들 외에도 이것저것 모집 단위가 개편되었습니다. 2026학년도에 들어 기존이 중국학부 중국어문 전공은 중어중문학과로 개편되었으며 중국학부 중국정경 전공은 일본학과와 함께 동아시아 국제학부로 편입되었습니다. 2025학년도의 개편 사항이기는 한데 2024학년도에는 재무금융회계학부를 경영대학 소속 모집 단위로 따로 운영하다가 2025학년도에 경영학부로 흡수시켰으며 전자공학부 지능전자공학 전공은 전자공학부 모빌리티 전력 전자융합 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 콘텐츠는 국민대학교 입학처 공식입결 자료 및 대학 어디가 공식입결 자료 모두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반영 교과의 전 과목 성적을 85%, 진로선택 과목 상위 제과목의 성적을 15% 반영하여 산출한 등급 성적이며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등급이 나오는 모든 과목이 내신 성적을 활용한 등급 성적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대학교 입학처에서는 홈페이지와 모집 요강이 마지막 페이지를 통해 입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불량 이슈로 본 콘텐츠에서 해당 자료를 모두 가져오지는 못하나 홈페이지에서는 3개년간 최종 등록자들이 등급 분포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꼭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3개년 변화 비교 자료 및 해당 전형이 2025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응용화학부 바이오의학 전공의 입결이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성적 1.47등급으로 가장 높습니다. 최고 내신 성적이 무려 1.07등급이고 의학 키워드가 들어가는 만큼 보통 1등급 대 초중반에서 입결이 잡히는 모집 단위이기는 합니다. 2025학년도까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인문계열 2하고 자연계열 2합6으로 다르게 운영했던 만큼 인문 자연계열 입결을 따로 보자면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이나 모두 2등급 초반대이기는 한데 자연계열이 입결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올해는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합5로 완화되어 국민대학교의 선호도까지 함께 생각했을 때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극초반으로 입결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일단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모습으로 이는 2025학년도 세종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1명 선발이 여파에다가 인문계열 학생들이 안정지원 경향성에 국민대학교 2024학년도 펑크 사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입결 성적을 공개할 때 최종 등록자들이 최저 내신 성적도 공개하고 있는데 이 문을 닫고 들어간 학생들이 성적을 공개한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지원 매력을 올리기 딱 좋습니다. 특히나 2024학년도 입결을 보시면 경영학부 경영학 전공의 경우 인기 모집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5.61등급이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이 합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2등급 초반 정도에서 주 합격선이 형성되는데 2024학년도에는 이례적으로 내신 스펙트럼이 엄청 넓었죠. 늘어난 모집 인원 대비 지원 인원이 적은 편이었고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국민대학교 교과전형 경영학부 5등급 합격이라는 것이 엄청난 펑크가 난 상황이라 등급대가 낮은 학생들도 희망을 걸고 지원 카드를 많이 썼으며 이는 무려 경쟁률이 4.8대1에서 16.5대1로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산생명공학과도 4등급대 학생이 합격을 한지라 경쟁률이 4.1대1에서 28.14대1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최저 내신 성적이 낮게 찍힌 모집 단위 중에 경쟁률이 확 늘어난 모집 단위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2025학년도 입결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2025학년도에는 경쟁률도 높아졌고 2024학년도 수준으로 펑크가 난 모집 단위들은 딱히 없습니다. 미디어 광고학부 미디어 전공에서 3.27등급이 학생이 국민대학교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전체의 문을 닫고 들어가기는 했는데 올해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미디어 광고학부 미디어 전공의 지원 카드가 몰릴 수도 있으나 지난 입결 데이터를 보시면 보통 1등급 후반에서 입결이 잡히는 모집 단위라 이렇게 펑크가 나지는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애초에 2025학년도에 입결이 떨어진 것은 선발 인원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어 학생들이 지원을 주저해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선발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에 학생들이 지원을 주저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모집 단위들을 중심으로 눈치 싸움을 해보는 것 역시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이 3개년 변화 비교 자료, 그리고 해당 전형이 2025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2025학년도에서 색이 칠해져 있는 자료의 경우 파란색은 자연계열, 노란색은 인문계열, 흰색은 예체능 계열 모집 단위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응용화학부 바이오 의학 전공, 인문계열에서는 미디어 광고학부 미디어 전공이 입결이 가장 높으며 공교롭게도 각각 2024학년도, 2025학년도의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펑크가 난 모집 단위들에 해당합니다.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에서도 둘 다 2등급 초반에서 입결이 잡히는데 당시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얼마나 크게 펑크가 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입결은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에서 좀 더 높으며 이는 입학처에서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분포 자료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비일반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영향력입니다. 국민대학교는 깔끔하게 말씀해드리자면 외고 국제고 출신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주로 외고 국제고 중앙위권 학생들이 국민대학교를 쓰곤 하는데 어문계열 전공들이 보통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로도 어문계열에서 외고 출신 합격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리서치와 솔루션을 진행해온 학생들에게도 국민대학교 카드 정도는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합격 및 등록을 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어문계열에서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비율이 꽤 높다는 것이 체감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 외고 출신 지원자들과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높은 어문계열 성적 및 비교과 성실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 수준으로 비교과를 쌓기가 보통 어려운 만큼 면접에서 확실한 컨셉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요. 마지막은 2026학년도를 기점으로 사라져버린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3개년 변화 비교 자료, 그리고 해당 전형이 2025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아무래도 서류형 전형인 만큼 전반적인 입결이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에서보다 높습니다. 인문계열은 입결이 그렇게 차이나지 않는데 국민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내신 등급 분포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꽤 지원하기 때문이 영향으로 추측됩니다. 한편 자연계열은 거의 일반 고등학교끼리의 싸움이니 서류형 전형에서 내신 등급이 더 자연스럽게 높게 잡히고요.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폐지되니 따로 전형이 입결에 대해 세세하게 다룰 점은 없겠습니다. 대신 올해 2026학년도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이 입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입결 즉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등급 자체는 기존 수준과 그렇게까지 차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만큼이 입결이 나오지는 않겠죠. 숙명여자대학교와 비슷하다고는 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이 숙명여자대학교는 인문계열은 면접형, 자연계열은 서류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분리 운영하다가 2025학년도부터 전 계열에서 면접형 전형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인데 국민대학교는 애초에 서류형,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분리해 두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만큼이 임팩트까지는 또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다만 지원군 측면에서 기존의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썼을 인원이 이제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우수한 학생들이 경쟁자로 더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기존이었다면 서류형 전형으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을 쓸 것이고 면접을 불사하고 국민대학교에 지원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대학교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 내신의 비교과의 진학 의지까지 챙겨들고 온 수험생들이 추가 유입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됐든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을 준비하기로 결심한 수험생들이라면 늘상 그렇듯 최선을 다하셔야겠죠.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입결을 통해 알아본 2026학년도 국민대학교 입시에서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대학교는 2026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폐지하고 메인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카드로 그냥저냥 국민대학교를 써보는 학생보다 실제로 어느 정도 국민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 카드를 쓰는 수험생들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의 입결 자체는 그리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으나 기존이었다면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썼을 국민대학교를 안정해서 적정으로 쓰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군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폐지된 만큼 국sun재단 라인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겠다고 하면 어지간해서는 면접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합 5에서 2합 6으로 완화된 만큼 입결 상승이 전망됩니다. 다만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입결 상승을 방어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지원하실 모집 단위에서 선발 인원이 어떻게 변동하였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국민대학교의 경우 최종 등록자들이 최저 내신 성적까지 공개하고 있어서 간혹 4, 5등급 때 펑크가 나는 학과가 눈에 띄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무조건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이 태반이며 올해는 더군다나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사항까지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펑크가 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국민대학교를 지망하시는
계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